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전세계 산업계는 코일9 이후 미중 갈등, 가전 IT 업계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칩 공급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자동차 업계인데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품귀 현상은 여러 우연들이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업체들은 지난해 코일9 충격으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하며 PC, 모바일용 반도체의 생산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IT 기기 쪽으로 판로를 갈아타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능력을 줄여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등이 핵심 차량용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반도체 대란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 텍사스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NXP, 인피니온의 공장은 기록적 한파에 따른 전력 차단과 수도관 동파 탓에 지난 2에서 3월 가동을 멈추는 등 심각한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미야자키현에 발생한 화재로 아사히 카세이 공장이 멈췄고 올해 1월에는 지진 탓에 일본 이바라키현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공장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생산 회사인 대만의 TSMC도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을 호소하며 생산 감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1세기에 물이 부족해서 반도체를 감산한다는 것은 사실이어도 한심한 일이고 감축을 하기 위한 핑계라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또 TSMC는 지난 1일 대량 주문에도 할인 판매는 없다며 사실상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 단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기업 중 생산 차질을 피해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우연들이 촉발한 공급 부족은 최소 몇 개월이 더 지연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반도체 특수성 탓입니다. 반도체는 생산이 일시 멈추게 될 경우 원재료 상당 부분을 폐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팹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식은 용광로를 되살리는데 수개월 걸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전문가들은 천재지변 등으로 타격을 입은 반도체 공장들이 정상 수준의 생산력까지 회복하는데 최소 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기기, 가전제품 등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및 경제보좌관들이 오는 12일 반도체, 자동차 업체들과 만나 세계적인 반도체 칩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반도체 품귀, 생산 차질, 고용 및 경제 회복 둔화로 이어지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영향,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계 반도체 수급이 걸린 중요한 대책회의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이며 미 현지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외에 제너럴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과 같은 반도체, 자동차, 테크 기업 등이 다수 초청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의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라서 호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오스틴시의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 조건으로 25년 동안 8억 547만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텍사스 역사상 투자와 인센티브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아직 인센티브를 두고 협상 중이긴 하지만 오스틴시에서는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고서라도 삼성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번 회담에서 삼성전자의 통큰 세금 감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칩 공급 물량 대부분을 삼성과 대만 TSMC 두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 시장을 자리잡고 있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TSMC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히면서 TSMC를 맹추격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TSMC도 1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에서 삼성전자의 괜한 트집을 잡으며 비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 그래픽카드 공급난의 원인이 삼성전자의 수율 때문이라고 뜬금없는 비난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 PS맥에 따르면 대만 컴퓨터 부품 제조사인 에이수스의 CEO인 시우센 유에는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그래픽카드의 수율이 원활하지 않아 그래픽카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율은 전체 생산량 중 양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율이 낮다는 것은 불량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픽카드 설계 업체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그래픽카드를 제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한 회사의 수율 문제로 전 세계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반박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즉시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수율 이슈 자체가 사실 무근이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8나노미터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잇따르고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이 그래픽카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제조사가 기가바이트, MSI, 조탁을 비롯해 다양한 제조사가 있는데 에이수스만 삼성전자의 수율을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픽카드 제조업계 관계자는 대만 쪽에서 삼성전자 수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서 TSMC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을 문제 삼은 건 이번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9년 8월 대만 IT 매체인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가 7나노미터 EUV 공정 수율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 공정 수율 향상에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기사들을 올리면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자 삼성전자는 공식 뉴스룸에 직접 반박 기사를 작성해 올렸을 정도입니다. 이번 에이수스 CEO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디지타임스가 보도한 삼성의 8나노미터 공정 수율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첨단 공정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TSMC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10나노미터 미만의 세밀한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뿐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TSMC가 앞서지만 첨단 공정만을 놓고 비교하면 두 업체의 점유율은 6대4 정도로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첨단 공정 비술이 커질수록 점유율 격차가 급격히 줄고 향후 투자 방향에 따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SMC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점유율이 50%가 넘는 상황에 추가로 100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삼성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TSMC 대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업체 간 경쟁 구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으로 그나마 인텔 정도가 대항마가 되겠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TSMC의 나노 경쟁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